미국 노동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비상계획에 따르면 노동통계국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각종 데이터 수집과 발표를 멈춥니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예정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15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표들은 연준이 10월 말 통화정책회의에서 참고할 핵심 자료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셧다운 확률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에서 이용자들은 정부 폐쇄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확대했고 셧다운 확률은 주말 50% 수준에서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험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셧다운을 피한 뒤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하원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에 대규모 해고 주식까지 준비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시 무급휴직에 그쳤던 과거 셧다운과 달리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이 지표까지,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 2월 달, 3월 달 딱 2달 빼고 모두 다 양봉이에요. 미국 지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월의 시가보다 종가가 항상 높았던 뜻이죠. 그냥 월의 시가에 샀으면 모두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건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다 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식은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이라고 했죠. 결국 그 말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미국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계속 오르니까 자기 퇴직연금 계좌가 오르고 있는데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셧다운도 그냥 이 연막 작전이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FRB의 이 의견이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소용이 없다고. 그냥 차라리 스티브 마이런이 그냥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참조를 하는 것들 다 말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참조한다고 했고, 그거는 이제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주 막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닌데, 뭐 PC라던가 이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 실업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맞습니다. 실업률, 네. 그렇죠? 실업률 거기 있고, 그럼 실업률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되는. 그러니까 전날 ADP 민간업체에서 발표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정부랑 관공서께 포함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비농업 고용자 수랑 실업률이랑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고용 보고서라고 통틀어가지고 거기서 실업률 자료 보고 결국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연준 의원들, 파월 의장들 어디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나요? 결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고용을 위해서는 실업률을 보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텐데, 이 뭐 정확히는 PC이긴 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에. 그러니까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민간의 결론적으로 고용 볼게 지표들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 아니 근데 그걸로만은 판단할 수가.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주요 어떻게 된 기준이 거냐면 한 10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8가지를 네, 없애버리겠다는. 한 2가지만 볼 이 수 있게 연준 되는. 의원들의 판단 잣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냥 더티한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다 아니 그러면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거란 얘기예요. 찬반 투표해라 이거예요. 연준이 찬반 투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것조차도 사실 FRB 연준에게 굉장히 오욕이죠. 이 찬반 투표를 하고 앉아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결국에 공화당이 임명하고 내가 임명한 사람은 내 편을 들어라. 금리 인하해라. 어차피 볼 자료도 없는데 이런 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박을. 셧다운이 되면 이거 다 발표를 안 해버리겠다. 그럼 도대체 남은
FOMC 그 두 개의 FOMC 중에 도대체 판단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럼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보고서가 안 나와서 뭐 참조할 게 없어서 뭐 전에 흐름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에는 남은 저기 세 달도요. 11월, 12월 남았죠. 다 양봉 나와요, 이거. 이번 연도 통틀어서 단 두 달, 2월 달, 3월 달 빼고는 전부 다 양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상 앞으로에 대한- 최고가를 또 갱신해서 12월 달에 아마 최고가를 세울 거예요. 네, 지금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 되어 버릴 텐데 만약에 이게 확실시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 자료들을 저기 판단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물론 네. 우리가 보죠. 근데 금리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주식시장의 상승 결국에 우리는 주식만 주가만 보면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 저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분석해서 말하는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애널리스트가 나오진 않지만 출연한다면은 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든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봐야 되지 우리가 굳이 저런 것까지 다 판단의 자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업의 이익,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 상황 뭐 이런 것들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까 말까 연말에 가서 그런 것이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 셧다운 기간의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증시에는 글로벌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셧다운이 제일 길었던 때도 트럼프 1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이니까 한 달 넘게 정부를 마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오바마 케어 통과시키기 싫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냥 어차피 셧다운이 돼도 정부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문을 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넣어야 된다 예산안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넣기 싫죠. 오바마 케어든 뭐 바이든의 그 아니든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바마 케어 넣어주지 않을 테니까 넣어주려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뭐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건 이미 드러났고요. 이제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뭐 이게 확실치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장 후반에 또 다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영향이 많지는 않고 또 증시에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 기간은 양봉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